민주당은 2호 영입 인재 원정곤 씨의 미투 논란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속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얼마 전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손학규 대표와 등을 돌렸습니다. 주요 전국 현안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종 코로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내일 오전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우한 지역에. 자, 근데 지금 전세기 투입 전부터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전세기를 통해서 데려올 현재 교민들 어디에 수용할지를 두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좀 조율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교민들이 이제 수용될 것으로 알려진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이야말로 님비보다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충청도 쪽에 한 2개 도시 정도를 지목을 했는데, 생활 밀접한 공간보다는 조금 외진 곳, 그래서 주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는 곳, 몇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아마 선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항공기 승무원들이 자원해서 우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부적인 이제 공무원 교육원이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일 우리가 전세기를 띄워서 바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 당국과 아직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현재 협상 중인 것 같고, 미국, 일본은 벌써 전세기를 보내서 소위 말해서 자국 국민들을 데려왔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늦은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 격리를 할 수밖에 없죠. 한 14일간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가 해당이 될지는 몰라도 일단 정부 유관 부처들끼리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통일된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 입장이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나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서 정해져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은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생활 밀집 시설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혀 듣지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 먼저 나온 그 주장이었죠.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오는 그 사람들 입국을 좀 제한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편승한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집권을 했던 세력인데,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 규칙에 비춰봐도 입국 제한은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 에볼라 바이러스의 예에서 보듯이 입국 제한이 오히려 밀입국을 부추겨서 방역 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만 입국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다른 외국인들까지 다 할 건지 네.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한국 국민들까지 입국 제한을 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앞세우는 건 아니지만 WTO 규칙에도 없는 입국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선동이다.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WHO 규칙에 말이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개별 국가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감이 커지고 우려가 커지고 있죠. 청와대 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청원을 하면서 입국 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실은 처음 대응은 매우 한가해 보였습니다. 정부를 믿고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대통령 말씀하시다가 다음에는 전수조사하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과도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라. 그런데 그 과도할 정도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국민은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선에서 정부 부처 간에 많은 혼선도 있었고 소위 4차 확진자의 경우에 접촉자 숫자의 차이도 많이 났고요. 지자체하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역 체제가 3차 확진자, 4차 확진자의 경우에 뚫린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제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뭐가 특단의 대책인지 국민을 우려할 수 있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든 방안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야당은 뭐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은 충분히 하겠다. 할 건 다 하겠다 하면서도 지금 국민의 불안을 대변하는 이런 입장을 뭐 정치 공세라고 치부한다면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WHO 규칙 45조에 이제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WHO의 분위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이후에 그 입국 제한이 오히려 밀입국을 부추겼다. 그래서 부작용이 더 컸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는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입국 제한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입국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저는 이런 점을 자유한국당은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나서 입국 제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불안에 편승하는 주장인지 이건 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경우에 그제 전문가들 모시고 이 논의를 했고 그럼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이 잠복기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WHO도 지금 잠복기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취해야 된다. 벌써 다른 나라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뒷북 대응, 늑장 대응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그런 걸 비판하고 지적을 하니까 일단 방어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요. 네. 지금 입국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이나 몽골처럼 방역 인프라가 약한 나라들입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 지금 입국 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 제한적인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한국당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입국 제한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북한, 몽골 방역 인프라 낮죠. 그런데 우리 방역 인프라 자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뚫려 있어요. 우리 검역망이 많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정 이런데 우리 방역 시스템도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최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검역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우려도 일부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역시 언급하신 대로 뭐 일부 나라에서는 또 그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이걸 실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실효성이라든가 국제관계, 뭐 인권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아울러서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될 문제인 한 것 말씀만 같습니다. 더 드리면 지금 중국의 유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좀 만약에 이 확산이 된다면 정부가 예.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총선 전국 문제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호인재 원정권 씨 논란의 파장이 사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인재 영입 참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좀 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좀 하루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어제 사실은 뭐 저 수석 대변인이 예, 뭐 중간 브리핑이라고 할 만한 얘기를 했죠. 진상 규명하고 대응하겠다고 했고 오늘 이제 당 오늘 대표가 이제 사과를 직접 하신 거죠. 예. 당 대표가 직접 사과하신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에서 네, 사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앞으로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본인들로 하여금 검증 항목을 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새로 만들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당 대표가 직접 사과하신 것 이상의 입장 표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사하고 뭐 지금 당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그에 상응한 어떤 뭐 윤리심판원의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재 영입하는 그 관행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과는 당연한 건데 이걸 계기로 비단 민주당뿐 아니고 예. 모든 정당들이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 한국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좀 그렇습니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문제인 셈이죠. 너무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뭐 그 스토리가 있는 분이지만 그 스토리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영입을 결정하기 전에 집요하게 좀 확인을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교훈으로 남아야 되겠고 그다음 특정 어떤 스펙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에 대한 영입 작업 이런 걸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민주당에서 어제 대표 비서실장이 이거는 사적 문제여서 좀 뭐 검증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예. 쉽지 않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가 난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았겠다. 예. 물론 다른 정당들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뭐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검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예. 앞으로 더 좋은 분, 더 검증을 잘해서 더 좋은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네. 박찬주 대장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적으로 그 갑질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밝혀진 상황인데도 영입을 했고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는 전혀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장군 멍군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적인 영역의 문제였고 검증이 어려웠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네. 예, 뭐 검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좀 더 면밀한 평판 그렇습니다. 조회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예. 바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찬주 그래서 대장의 경우는요, 갑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갑질 문제로 언론에 부각이 돼서 뭐 본인도 많이 소위 말해서 공격도 받고 그랬지만 예. 재판 결과는 갑질과는 상관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 한국당도 이에 대해서 영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소홀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1차로 영입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1번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좀 부각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교안 대표께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한국당에서 말이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회의 도중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석방 사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사실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이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왜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석방 사면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데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게 무슨 총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전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또 형집행정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이야기하는 건 또 약간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어의 몸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마 가장 오래됐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거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이제는 구치소에서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에서 빨리 해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일부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지역의 의원들을 어떤 달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유승민 대표 같은 사람도 탄핵엔 찬성했지만 석방에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위한 지렛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총선을 앞둔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남은 거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최종 확정돼야 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면하라는 얘기는 지금 석방하라는 얘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석방되도록 하라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정당이나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조금 시기에 맞지 않는데 굳이 이 시기에 그것을 한 이유는 총선을 앞둔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구속 상태에서 좀 풀어나게 해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과거의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또 비교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의 어떤 건강 상태도 그렇고 이런 걸 봐서 이제는 그렇게 구치소에 더 계시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긴 한데 지난번 어깨 수술 때 몇 달을 밖에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사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시기와 절차에 맞춰서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논해야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조금 여러 가지 계산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돼서요. 한 가지 주제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궁금증이 이제 증폭되고 있어요.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이 꽤 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 실용 정당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당을 하나 만드는 길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권은희 의원, 지역구 의원 한 명이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예. 의석 한 석의 정당인데 이미 언론 보도, YTN도 보도했지만 비례의원들이 그렇죠. 6명쯤 계세요. 그분들을 제명을 해줘야, 소위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그 의석을 갖고 정당을 만들면 7석쯤 가지면 소위 말해서 그걸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고 하면 기호도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뭐 또 다른 바른미래 의원들은 제명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홀로 권은희 의원과 함께 의석 한 석을 가진 채 작은 정당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좀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안철수 대표의 정치 멘토라고 했던 김영환 전 의원 또 문병호 전 의원 이분들이 소위 중도 우파 이 통합 논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조건부 합류라는 게 그렇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의 어떤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자 이 흐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귀국 가실 때는 그쪽과 합류할 생각은 없다는 듯이 일종의 세게 박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독자 정당 창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큰 흐름의 중도 보수의 어떤 통합 정당에 합류할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수 통합 논의 가능성도 열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두 가지 선택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가까운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한테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중도 실용의 제3 정당. 근데 뭐 바른미래당을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든지 아마 이쪽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항에서부터 그 이후에 일관되게 했던 얘기는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 혹은 바른미래당을 그렇게 만들겠다 했는데 탈당했으니까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례대표인 사람들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게 동력이 붙을 것인가. 다른 선택이라면 보수통합에 이제 합류하는 일인데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어요. 우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와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그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받아들여서 당을 같이 했었죠. 만약에 보수통합에 지금 들어간다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하고의 투톱 체제 정도, 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그런 정도를 요구할 텐데 만약에 그 정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혁통위에서 그런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점점 더 난마같이 얽히고 고차 방정식의 차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유기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